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 단어를 혹시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땡땡 열풍입니다. 또 땡땡 콜라에 땡땡 사이다는 기본, 또 땡땡 소주까지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그 땡땡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요즘 한창 핫하잖아요, 키워드. 제로 아니겠습니까? 제로 맞습니다. 콜라. 네. 맞습니다. 그 죄책감, 먹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그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제로 슈거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가 제로 칼로리라는 점이 이른바 제로 제품의 그 마케팅 핵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국제연구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로 설탕이 발암성 위험을 높인다는 건데 소비자도 식품업계도 비상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너도 나도 제로를 외칠 만큼 제로 열풍인데요. 특히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헬시 플레저 열풍이 들면서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암성 위험이 크다라는 건 뭔가요? 네, 제로 음료에 그 주로 쓰이는 인공 감미료 가운데 하나가 그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다음 달 아스파탐을 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발암 물질도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또 단계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제암연구소는 그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에 따르면 그 아스파탐은 이 중에서 세 번째인 2B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군은 발암 물질로 입증이 된 것이고 2군은 의심은 되지만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 위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설탕 제품에 쓰이는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스파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미료인가요? 네, 그 아스파탐은 그 설탕의 그 200배의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65년 발견된 이래 설탕의 이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 아스파탐은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200개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 감미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런 무설탕 제품 가운데서 아스파탐 하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네, 그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무설탕 탄산음료에 들어가고요. 제로콜라 가운데 펩시는 아스파탐을 쓰고 코카콜라는 국내에선 2017년부터 다른 감미료로 바뀌었습니다. 또 요거트류와 무설탕 껌, 시리얼, 치킨 같은 무절임 그 식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류 중에선 막걸리의 단맛을 낼 때 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7개 식품 유형에 대해서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고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아직 다 파악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음식에 들어가네요. 자, 그럼 당장 이런 식품들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WHO 등급은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됐느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1군에는 성면과 라돈 같은 유해 물질부터 알코올과 니코틴, 심지어 자외선도 들어갑니다. 2군에는 붉은 고기와 그리고 휴대전화 전자파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또 아스파탐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 유발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까요? 네, 그 미국 암협회나 그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 등에서는 그 아스파탐이 암 발생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WHO 공식 발표가 나온 뒤 국제사회의 연구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굳이라는 생각이 되도록 좀 피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네네. 텐데요. 네, 그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입니다.
예를 들어 60kg 나가는 성인이면 제로 탄산음료를 10캔, 20캔까지는 마셔도 되는 양인데요. 오. 하루에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인 건데요. 다만 발암물질 등급에 포함되면 아스파탐 섭취량 기준도 앞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아무래도 좀 피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제로 음료에 사활을 걸었던 기업들도 당혹스럽겠어요? 네, 그 제로 음료는 또 맛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찾아 마셨던 만큼 그 수요 감소는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은 6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약 3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업이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고민이 참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스파탐을 뺀다든지 원료를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 제과 업계 그 오리온과 크라운은 이제 선제적으로 일부 제품에 들어간 아스파탐 원료를 대체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는 상황이고요. 그 막걸리 업계도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펩시는 원액을 본사에서 받아 쓰고 있어 본사와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일단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하면 업계의 상황과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일상에 이제 익숙했던 건데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모기를 쫓는 데 쓰는 제품들인데요. 여기에 쓰이는 일부 물질이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밤새 윙윙거리는 이 모기 소리 때문에 뭐 모기향이나 전자매트 같은 제품들 집에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디가 문제일까요? 네, 이 제품들 일부에는 그 살충 성분으로 이제 알레트린이라는 물질이 쓰입니다.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의 경우 국내 모든 제품에 또 전자 매트형 가운데는 에프킬라 매트 제품에 이 알레트린이 쓰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달리 스프레이나 액상, 훈증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 물질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3월 유럽연합은 이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알레트린이라는 물질도 역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알레트린은 원래 그 사람이 마시면 천식이나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모기 살충제의 0.25% 농도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와 별개로 알레트린이 햇빛에 의해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환경부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그 알레트린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올 연말까지 유럽연합의 검증 방식을 조사해 위해성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레트린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아스파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식생활은 물론 식품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을 낮춰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식약처의 명확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